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입니다. 참 올해 연초에 2014년 증시는 상저하고가 될 것이냐, 금값은 내려가고 국채금리는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 돼서 자켓을 벗고 이렇게 배를 드러내는 시즌이 왔습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 우리나라 증시의 하락세는 모르겠어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무지 이해되지가 않는 하락이었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명확하게 제시해 줄 분이 있으면 저에게 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좀 억울한 조정이 오늘 다시 만회될 가능성도 높다고 사실 보고 있거든요. 자, 미국 증시에서 힌트를 좀 여러 가지 얻어보기로 할까요? 여기다가 중국 PMI도 어저께 나왔고요. 주말 동안에 볼만한 지표들이 좀 몇 개 있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로이터 통신으로 보시죠. 지난주 이제 메모리얼 데이 연휴였고, 이제 화요일부터 미국 증시는 개장을 했는데, 연휴 돌아오고 나서 바로 다음날 사상 최고치로 한 주를 스타트를 끊었는데, 결국 엊그저께 금요일 날 한 주의 마지막 날까지도 역시 사상 최고가로 마감하면서 위와 같은 제목이 나온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금요일 고용지표도 있긴 하지만은 일단 월간은 이런 두 가지 재료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는 상태로 한 주를 마감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 불확실성 내지는 대형 이벤트에 대한 이 현금 확보 대응이 아니라 반대로 미리 사놓고 좀 배짱을 두둑하게 가지고 재료를 지켜보자, 이런 자신감이 이제 지난 금요일장의 상승 동력이었다고 보고요.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는 또 한 번 사상 최고를 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지표 한 편을 보시겠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제 최근 경제지표는 연초에 폭설과 한파 때문에 안 좋아졌던 것도 분명 사실이었고, 그 다음에 V자 반등을 나타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내려갔다 올라오는 V자 이후에 이제 이 뒤에가 어떻게 갈 거냐. W자형으로 다시 내려앉았다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루트형으로 V자 반등하고 그냥 수평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V자가 크게 나올 것이냐, 이걸 지켜봐야 되는데요. 4월에 개인 소득 지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은 4월 한 달 동안 미국 개인들의 소득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그리고 또 그게 지출로 얼만큼 연결이 됐느냐, 이건데요. 개인 소득의 경우는 0.3% 늘어나면서 전월보다 좀 증가폭이 더 커졌고요. 대신에 이제 이게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으면 소비도 같이 늘어날 것이냐, 이번엔 약간 그렇지 않고 0.1% 소비는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달에 워낙 1%대 큰 폭의 증가를 보여다 보니까 일간 이제 변동성 정도, 월간 변동성 정도로 이제 해석도 가능한데요.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이거를 지켜보자. 그래야 추세를 알 수 있다, 이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조금 불안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메이저급은 아닙니다만은 전미 레스토랑 협회에서 발표한 미국의 레스토랑 매출 지수를 보시겠는데요. 이게 이제 0.3% 증가를 하면서 거의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이제 부활절 연휴가 들어있었던 시기다 보니까 그때 소비가 일시적으로 미리 늘었다가 갑자기 다시 감소했던 그런 게 4월 앞에서 보신 개인 소득 지출에 들어가 있었다면은, 그거는 이제 정부 공식 고용지표, 정부의 공식 지표다 보니까 고용지표처럼 일정 기간의 조사 기간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앞부분이었을 경우에는 이제 부활절이나 이런 좀 계절적인 변동성을 타겠죠. 근데 이 레스토랑 매출 지수는 전체 회원사들이 월간으로 집계해가지고 우리 한 달 매출이 이렇습니다 하고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현실적이고 변동성을 해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연초에는 안 좋았던 게 분명하고 V자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내려갈 때 폭보다 올라갈 때 폭이 현재 보시는 대로 1.5배 정도 더 큰 상황.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겨울에 부진했던 것은 맞지만 소비의 반등 추세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이 붙을 수 있죠. 금요일장 시황하고 경제지표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실까요? 클리어 푸어 그룹. 최근에 미국 증시 여러 경제지표들 그리고 여러 보조지표들은 좀 엇갈리고 있다. 근데 만약에 조정이 나왔으려면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어떤 재료든지 간에 그냥 매수 우위 쪽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따라서 1대1에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고 경제지표가 이렇게 무승부인 날에서도 결국은 좋은 것만 바라보더라. 근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고점 부담도 좀 있고 테이퍼, 양적완화 축소라는 테마도 있는 조금 이 만만치 않은 이런 환경 하에서 시장은 지금은 이제 경제활동 강화, 1분기에 떨어졌던 건 생각 안 하고요. 2분기에 좀 지표가 막 올라가는 거, 이런 기대감에만 거의
종교 수준으로 막 집착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이제 디커플링, 뭐 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미국은 사상 최고인데 우리는 사상 최고 절반도 못 쫓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미국 증시 사상 최고 행진은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주식과 채권이 동반 강세, 거기다 달러 약세 이런 좀 조건을 동반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한테 환율이라는 요소로 디커플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보통 일요일 날 지표가 나오는 걸로 또 희한한 나라로 알려져 있죠. 심지어 재작년이었나요?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지준율 인하가 발표돼가지고 참 욕을 한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이번에 일요일 날 중국 5월 PMI 정부 공식 지표가 나왔는데요. HSBC PMI가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 발표한 PMI 보시죠. 헤드라인 넘버가 50.8을 기록해가지고 올 들어 최고치, 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좀 자세하게 보시면은 지난 12월 달에 51에서 뚝 떨어진 이후에 이번에 50.8로 이제 2014년 들어서 최고치, 5개월 만에 최고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보면은 이제 생산이 52.8 나왔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문이 52.3 나와가지고 이제 조금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요 지표들이 끌어당겨줬다. 근데 아직도 고용은 50선에 못 미치는 48.2를 기록하고 있고 0.1% 정도 상승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 상황이나 뭐 부동산 우려 뭐 여러 가지 보면은 PMI가 지금 갑자기 저렇게 튀어오르면서 이제 상반기는 그랬지만 상반기 바닥을 쳤고 하반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올 정황인지 아닌지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로 헤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지금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지표 부양을 쓰고 있다. 뭐 데이터 마사지에 대한 얘기는 뭐 여러 번 있었고요. 특히 이제 중국 정부 PMI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좀 정치적이지 않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지금 요 표를 보시잖아요. 이 파란색이 중국 정부 PMI고요. 빨간 이 초록 빨강으로 표시되는 게 중국의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 금융위기 때는 매크로 지표 같이 추락하면서 PMI도 지금 따라 내려갔었고 또 반등 구간은 또 반등도 같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PMI는 그냥 브레이크 이븐 정도에서 버티고 있는데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는 지금 보시다시피 급락을 하고 있어서 PMI가 한 여기까지 와야지 맞지 않느냐 원래.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글쎄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말 나온 김에 테이프하고 중국 경제 경착륙 우려.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가 하나 외신의 컬럼으로 실렸는데요.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의 전 회장 짐 오닐 아시죠? 브릭스라는 이제 단어를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인데 요즘은 골드만삭스 나오고 이제 개인 기고가 겸 리서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라프제하고 인터뷰에서 어떻게 보면 제목은 조금 자극적일 수 있는데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라고 하는 테이퍼하고 중국의 경착륙 우려에 또 수혜를 받는 사람도 있다네요. 무슨 얘기인가요? 올해 연말 증시가 폭삭 내려앉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있고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 근거는 저 테이퍼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테이퍼 얘기만 나왔을 때 이머징 마켓 투매너하고 중국 15금리 급등하고 이게 혼합이 되면서 한번 큰 출렁임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바로 그 근거거든요. 근데 이제 올 초에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달에 테이퍼 발표하고 올해 첫 5거래일 증시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뭐 1월 효과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첫 5거래일 증시가 플러스 마이너스냐가 그 한 해 전체 증시의 50% 정도 환율로 맞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경착륙 우려의 수혜자가 있다는 건 뭔 얘기인가? 지금 50대 50인 상황에서도 한번 들어볼까요? 세 가지 근거를 얘기하네요. 중국의 경착륙 우려는 최근에 이제 상품 시장 약세를 동반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른 수출 중심 이머징 국가들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다. 원가 절감에 좋은 기회. 두 번째, 중국 경제 둔화는 최근 들어서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 사안. 결국은 주도 세력이 완전히 교체된 후에 다시 재성장 동력을 갖출 것이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이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국 경제 둔화에 이렇게 다크사이드하고 브라이트사이드를 같이 봐야 되겠는데 최근에 중국 수출 지표에 사람들은 일희일비하고 있고 제조업 지표만 나와도 막 그러고 있는데 애플이나 BMW 같은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중국 럭셔리 소비층 확대로 최근 실적 증가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좀 너무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뭐 온갖 고민을 다 떠안고 있는 코스피 증시라는 이 오명도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닌가. 다소 좀 시니컬하면서 좀 비관주의의 캐릭터가 한국 증시의 캐릭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ECB의 통화정책회의.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밤이면 결과를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것도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수요일은 지방선거로 휴장을 하고 다음에 금요일은 또 현충일로 휴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반영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목요일날 미리 현금 확보하면서 할리데이 리스크에 대비하는 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지난 금요일 미국처럼 의욕적으로 22 선물은 일단 우리가 레인 체크로 받아놓은 거니까 비중 늘려놓고 월요일날 수익의 기쁨을 만끽하자 이렇게 나올 것인가 두 가지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ECB 통화정책회의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소문난 잔치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소문 많이 났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것인지 아니면 명불허전 소문난 잔치가 역시 밥상도 푸짐했다고 할 것인지 아직 모르죠. 지금 표에 보시는 대로 이게 이제 첫 번째 게 유로화 대비 달러 환율이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 채권 수익률 이렇게 두 가지를 보면 일단 뭐 둘 다 이번 ECB가 뭔가 시장에 선물을 줄 거라는 이 정도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이 되고도 남아있는 상황이죠. 월가의 컨센서스 한번 보실까요? JP모간, 골드만삭스, 노무라, 소시에테 전부 기준금리 인하 플러스 알파가 다 있을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금금리 같은 경우 조금 보수적으로 보긴 했지만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적극적인 양적 완화를 예상한다. 이게 뭐 프랑스 금융사니까 ECB하고 조금 더 가까울 수도 있나요? 하여튼 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는 무조건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의 옵션이 나온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조금 기대치가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거를 다음 주 월요일날 반영하게 된다라는 점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신 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이제 구글이 아이글라스는 애플이군요. 구글의 이제 이 스마트 글래스 이후에 우리는 이걸로 치고 나간다. 이제 VR 헤드셋이 나왔는데 요거에 대한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 얘기는 뭐 여러 번에 나왔었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한때 이제 페이스북이 인수한 회사라고 유명했었던 오큘러스 사진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뭐 이 쌍안경처럼 돼가지고 눈에 뒤집어 쓰는 이런 가상현실 헤드셋을 만드는 이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여기다 꽂고 화면을 동기화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 어렸을 때요, 왜 친척이 누가 외국 가면 많이 사오는 거 중에 이렇게 착착착 누르면 막 에펠탑도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아날로그식 VR이었다면 이거는 이제 디지털이고요. 3D까지 이제 적용이 되면서 뭔가 이제 다른 가상현실 체험이 가능하다는 건데, 근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술 업종의 혁신이라는 게 계단식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이 혁신이 스마트폰이 다가 아닌가. 거기서 올라가려는 건 조금 약간 사족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과연 이 시장성은 어떨까요? 일단 구글의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는 일부 마니아층 위주로만 수요가 형성이 됐고 대중화에는 실패한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이제 사물 인터넷, 이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손을 잡는다는 건데, 이게 삼성전자에서 가상현실 헤드셋이 나오면 구입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나 구입하고 싶다 26%. 그것까지는 좀 오반 것 같다 42%. 그 다음에 한번 보고 결정하자 32%. 근데 이게 이 인가젯이라는 요 잡지가요, 이 기술업종 전문이니까 좀 얼리 어댑터들이 많이 보는 잡지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나왔다는 거는 일단은 보고 결정에서 한 절반 정도 뺏어서 16%를 감안해도 50%가 안 되는 응답자가 구매 의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보신 이 VR웨어에 대해서는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서 이제 지속적인 관심은 있으되 이것도 이제 이 과유불급의 논리로 잘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다음에 아시아 관련 외신 두 편 보고서 마칠까 합니다. 더 디플로마 보시죠. 지난번에 이제 러시아가 중국하고 가스관 독점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제는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일본 의회에서도 이 사할린하고 이바라키현을 잇는 가스관 건설을 지지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자민당의 공약하고도 좀 일치할 수가 있는 게,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나고 나서 원전은 줄이면서도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거기다가 인프라스트럭처로 일자리를 늘리고 경기 부양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가스관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는 게 중국은 일단 러시아가 접수를 했고 거기서 일본으로 간다면은 우리가 보는 서해 쪽으로 바다를 통과해서 갈 건지 아니면 육로로 북한, 한국을 거쳐서 일본을 뻗을 건지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일본도 지금 러시아하고 손을 잡는 이런 정황이 미국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할 수 있고 지금 최근에 미일 관계 좀 여러 가지 적신호까지는 아니더라도 황색 신호 같은 게 좀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생각한 게 어떻게 보면 좀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는데 어떤 전문가는 슈퍼박스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50년짜리 차트를 갖고 와서 봐라. 무조건 우상향이다라고 하죠. 근데 뭐 이 물가 상승률 이런 거 감안하면은 50년 차트 보면 당연히 우상향이죠. 뭐 근데 지금 회색선이 이제 경기 침체 시기인데 계속 장기로 놓고 1920년대 이후부터 보면은 주로 강세장이고 그다음에 약세장 잠깐 왔다가 내린 만큼 또 한 5배 정도 올라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는 거네요. 코스피도 좀 그랬으면 하고 바라는데 그렇다고 또 막 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자,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지난 금요일 억울한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모멘텀이 필요한데 일단 중국 관련 모멘텀은 마련이 된 상황이고요. PMI 앞에서 보셨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환율인데요. DXY라고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고 우리 최희마 앵커께서도 뭐 이 달러 인덱스 상당히 좀 면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는데 저는 ADXY라는 걸 보겠습니다. 앞에 A가 붙었죠. A가 바로 이제 아시아의 약자거든요. 달러화에 대한 아시아 주요 6개국 통화 바스켓의 가치를 나타내죠. 이 6개국에는 중국 위안화가 제일 비중이 높고 두 번째가 원화 등등 해가지고 싱가포르 달러 이렇게 들어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지수가 이제 하락하는 그러니까 아시아 주요국 통화에 대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낼 때 코스피 지수에도 역시 하방 압력이 됐고요. 근데 우리가 좀 움직임이 좀 더 민감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요게 좀 어떻게 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 보시면은요. 최근에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는 주식과 채권의 동반 강세 더하기 달러와 약세를 등에 업고 있는데 그런저런 영향 더하기 지난 금요일장 우리 코스피 지수의 확신 없는 흐름을 후반영하면서 64.63으로 1.31% 내렸는데 그래도 현재 지수 때에 비하면 훨씬 이게 높죠. 오늘 키 맞추기로 갭상승 출발해야 당연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준비한 내용 모두 전해드렸습니다.